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그 성장 속도만큼이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非常高发的这样一个恶性肿瘤，因为本身这个肺癌的，我们讲的是不能开刀的病。 하지만 문제에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죠. 기관지를 씻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삼시세끼 즐기고 폐를 강화시켜주는 동충하초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중국인들. 생명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대기오염에 맞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건강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도시인 상하이는 베이징에 이어 중국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경제도시입니다. 중국 금융의 중심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대형 은행들이 밀집한 이곳은 와이탄 지역인데요. 1.5km 남짓한 거리에 고층 빌딩은 물론 유명한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카메라를 꺼내기 바쁩니다.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 상하이에 왔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는 만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하이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근 동충하초에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하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차를 많이 마셔왔는데요. 상하이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와이탄에서 조금만 걸으면 붉은 건물들이 나타납니다. 1930년대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복원해 놓은 중국의 인사동 예원상장인데요.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 그 시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은 건물들 중에서도 여유로운 정원 호수 한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맵시 있게 휘어진 처마가 인상적인 이곳은 150년 전통의 찻집입니다. (1980년대에는) 영국의 여왕도 이곳에 와서 차를 마실 정도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평일인데도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더운 날씨에 모두들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를 마시는 것인지 저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야, 정말 꽃이 아름답게 폈는데요. 그냥 차를 마셔도 눈도 즐겁고 꽃향기도 아름답고 코도 즐겁고 그리고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해 봤는데요. 약간 단맛이 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향기가 좋아서 정말 꽃밭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할 만큼 아주 향기롭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차는 디저트라기보다 약에 가깝습니다. 차마다 제각기 다른 효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뜨거운 차 마시기를 즐기는데요. 绿茶，像最减脂的可能就是普洱茶，所以说就是有不同的茶有不同的作用嘛。 특히 수시로 차를 마시는 습관은 호흡기 점막에 붙어 있는 먼지를 씻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중국 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차 마시기는 매우 좋은 호흡기 질환 예방법입니다. PM 这个大于2.5啊，这个空气污染所造成的肺部的纤维化，还有一些慢性的肺部疾病，比如说慢性阻塞性肺病，这个是非常常见，还有这个支气管哮喘，这些病是造成肺部的慢性的炎症，这个慢性炎症可以导致肺的结构的破坏。
중국에서는 매년 25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사망할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그렇다 보니 차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최대 규모의 차 도매 시장. 중국의 모든 차가 이곳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곳에서는 무려 400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다양한 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1인당 연평균 750g 이상의 차를 마시는 차 소비 대국으로도 유명한데요. 차와 차 마시는 사람의 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마셔보고 체질에 맞는 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인의 제안으로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요. 간단한 시음이었지만 예의를 갖춰 마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茶叶的话，主要是吃口吧。形状，首先形状的话，就是一定要匀称。对，然后的话，它的吃口一定要稍微就是说，入口不能太苦涩。口感。对，口感就回甘一定要好。 중국인의 건강 비법을 알기 위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수저우입니다. 도시 전체에 운하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곳은 중국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림 같은 경치에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불이 켜지면 수저우의 거리는 상점들이 밝히는 등불로 또 다른 경치가 만들어집니다. 수저우에서 가장 성업 중인 한 약선 요리집을 가봤습니다. 상하이에 차가 있다면 수저우 사람들은 어떤 음식으로 대기오염을 이겨내고 있을까요? 이곳에서 건강식으로 꼭 빠지지 않는 식재료는 오리와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는 균이 벌레 속으로 들어가서 겨울 동안은 그 안에서 자라다가 여름이면 풀처럼 나온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약초인데요. 오리와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鸭子有助于驱寒，冬虫夏草对身体各方面的滋补有很好的作用。它俩同补在炖制6小时，汤味鲜美。 충조 전합탕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좋아했던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리 한 마리에 정향과 육개, 초두구 등의 약재와 동충하초를 넣고 푹 끓이면 되는데요. 기관지와 천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충하초와 오리, 참 저도 처음 보는 요리입니다. 옛날부터 장수의 상징이라고 불렸다는 충조 전합탕. 동충하초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기름기가 적고 국물이 담백해 보였습니다.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동충하초 오리는 면역력을 높게 해주고 또 함께 작용해서 우리가 감기를 예방하거나 이렇게 폐 기능을 좋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녹용, 인삼과 함께 중국의 3대 약재 중 하나로 꼽히는 동충하초.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도 불리며 진시 황제의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대기 오염이 심화되면서 호흡기 계통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咳嗽、气喘，有的时候有点腰酸，是吧？对对对。然后呢，人呢就有点怕冷，是吧？我们中医讲是一个肺肾两虚。肺肾两虚呢，就是如果讲就是简单一点的来治疗的话，可以吃一点冬虫夏草，特
特别是这个夏天，哎，我们讲这个冬病夏治嘛。 동충하초는 예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아온 한약재입니다. 의학서에서 동충하초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청나라 때 쓰여진 본초종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동충하초가 폐를 튼튼하게 하고 기침을 멈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대기 오염이 심할 때 기관지 질환에도 좋지만 면역력을 증진시켜 감기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충하초를 이제 여기 처방받아서 가지고 가시는 거죠? 我拿回家我研着吃啊，吃治病啊。我这个病太多了，我都是肾脏病，肾脏也不好，血压也高，吃它很好的。 과거에는 동충하초가 상류층에서만 먹는 고급 약재였지만 최근 들어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충하초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作为基底业，利用高科技呢，把它大量培植，工业化生产了以后呢，所以这个价格呢，可能只有野生虫草的1/3都不到。 건강기능식품으로 동충하초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我们的虫草胶囊呢，它可以提高我们老年人和我们的这个人体的一个免疫力啊，它可以快速的修复我们体力的一个机能。我们很多人说为什么使用了虫草胶囊之后，我们的这个身体越来越棒？因为我们老年人是不是有这个肾部啊、肝脏机能都会下降？ 尤其是夜里的3点钟的时候，都会被这个如果肺部疾病不好的话啊，它会咳嗽。那么我们的虫草胶囊呢，使用之后你会发现，夜里3点呢，你的肺部是非常舒服的，它不会有咳嗽的现象。 동충하초를 대량으로 인공 재배한다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정말 구수한 배지 냄새가 납니다. 동충하초가 인공적으로 재배되기 위해서는 야생의 흙과 같이 영양분이 풍부한 땅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배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종균을 뿌리면 동충하초는 배지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라나게 되는데요. 배양실에서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한 18도 정도 되네요. 습도는 한 65% 정도. 그렇군요. 예. 너무 강하지 않도록 빛도 쐬어주어야 합니다. 야생 동충하초는 약재로 쓸 만큼 자라려면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렇게 인공 재배하면 불과 60일 정도면 식용이 가능합니다. 털처럼 생긴 자낭화가 있으면 수컷인데요. 그동안 이게 자낭인데 여기에 그 유해 성분이 가장 많아서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버섯의 일종이라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이나 송이버섯 이런 향이 나고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를 제일 좋은 부분을 먹었는데요.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배양된 동충하초는 배지를 제외하고 건조기에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양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영양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건조가 끝난 동충하초는 보다 편리한 유통을 위해 분말 형태로 가공되는데요. 동충하초의 대량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국가적 지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致富的这样一个结果，他用了10几年，是世界上数一数二的，有的甚至于说是唯一的，就做的这样科技，做的这样环保，做的这样美感，所以我们还是建立着一个。 혹시 인공 재배한 동충하초의 영양소가 부족하진 않을까?
연구소에 의뢰해 자연 상태의 동충하초와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인공 재배한 동충하초의 각종 유해 성분들이 자연 상태의 동충하초보다 더 양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我们做的动物实验发现，它具有抗炎症，就抗炎、抗氧化和抗纤维化的作用。所以这样呢，就我们发现了，从动物实验身上可以看到，这个有不仅仅是一个保健的作用，它确实可以对我们这些常见的慢性气道炎症性的疾病是有治疗的作用的。 인공 재배로 대량 생산된 동충하초는 중국의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됩니다. 동충하초를 즐겨 먹는다는 리징 씨 가족. 안녕하세요, 你好.姐姐，你看这什么东西啊？ 리징 씨는 최근 기관지염이 악화되면서 동충하초로 만든 알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免疫力也低下，糖尿又有一些糖尿病，又有一点点的糖尿病，现在完全都改善了，身体有很大的提高，身体也健壮多了。 동충하초가 대중화된 덕분에 좋은 약초를 싸게 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리징 씨의 건강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리징 씨의 혈당은 측정해본 결과 정상 혈당으로 나왔습니다. 我以前有那个病吧，我现在吃了冬虫夏草，身体很好的，状况也现在也还好了。 중국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는 최악의 대기오염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들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식재료의 효능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하이의 건강법이었습니다.